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9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100달러 마이너스 9.5%, 이더리움 1500달러 마이너스 7%, 리플 마이너스 6%, 에이다 마이너스 7% 등 전체 코인들 미국 인플레이션율 CPI 발표되고 나서 폭락을 했습니다. 9월 13일 밤 9시 30분 미국 CPI 시장 예상보다 높게 발표내고 나서 중경투가 10초 만에 중경투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답하려고 공지를 드렸고요. 8시간 전 미국 인플레이션율 8.3% 나왔습니다. 코인 전량 현금화하세요. 빨리 당장 코인 현금화 100% 공지 드렸죠. 그러면서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되기 14시간 전에 이번에 인플레이션율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개인들 보유한 코인들 어떻게 대응할지도 이야기를 다 드렸고요. 9월 13일 밤 9시 미국 인플레이션율 대응법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글에 남겨두었습니다. 멤버십 공지가 아니라 전체 공지로 누구나 다 볼 수가 있고요. 중경투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7.9% 이하는 무조건 비트코인 롱 포지션으로 초보 IP 추천 코인만 매수하시면 되고, 미국 인플레이션율 만약에 8.3% 이상 8.3% 포함해서 미국 인플레이션율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무조건 숏 포지션으로 비트코인 수익 얻으시고 현물도 전량 매도해야 된다, 다 팔아야 된다, 전체 공지를 드렸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율 나오자마자 숏 포지션으로 수익 보신 중경투자학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 공지는 사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법 이야기 드렸습니다. 중경투 영상은 하루 전 미국장 위주로 분석을 하지만 실시간으로는 중경투 유튜브 안에 있는 커뮤니티로 공지를 빠르게 드린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유튜브 영상은 알람을 켜두시면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하시지만 유튜브 커뮤니티는 멤버십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때문에 매일 영상 끝에 멤버십 가입해서 빠르게 대응하시라고 매일매일 이야기 드린 겁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클릭하셔서 중경투하고 함께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고요. 이런 장에서 쇼퍼에서 수익 못 보고 오히려 현물 보유하고 있다가 손실만 보신 분들을 반드시 가입해서 중경투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뻔하게 미국 주식 코인 가격 내려온다는 리스크이고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특히 여기 화면 하루 전뿐만 아니라 이틀 전, 3일 전에는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9월 13일 7.9% 미만 나오면 상승을 하겠지만 8.1%면 행보 정도고 8.3% 나오면 코인이나 미국 주식 할 거 없이 대폭락 오니까 폭락에 대비를 하라 계속해서 적어두었고요. 이전 영상 다 찾아보시면 설명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은 변동성이 매우 크고요. 절대 혼자 투자하시면 안 되고 중경투 초보 IP 공지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시장 대처를 하시고요. 이번에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율은 시장은 8% 이하로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확실히 꺾이지 않겠냐 예상이 많았습니다. 국제유가 8월에 하락을 많이 했고 미국 내 가솔린 가격 하락하고 미국 중고차 수요도 작년 11월부터 미국 인플레이션율의 고질병으로 자리 잡았는데 최근 들어서 하락폭이 커졌고요. 하지만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8.3%로 충격적인 실제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8.3% 미국 인플레이션 나와버리면 시장 충격이 크다고 3일 연속으로 이야기 드렸고,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안 떨어진다는 것은 연준이 더 강하게 긴축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미국 가솔린 가격, 중고차 가격 내려가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상승해서 미국 인플레이션율 실제치가 예상치를 상회했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7월하고 8월 여기 데이터 중에서 에너지 섹터는 확실히 전월 대비 마이너스 4.6%에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5%로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유즈드카 중고차 가격도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1%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아이템 전체 상품은 0.1% 전월 대비해서 상승을 했고 식품 가격은 0.8% 상승, 특히 식품하고 에너지 제외한 근원물가 파트에서 전월 0.3%에서 0.6%로 2배 넘는 상승이 있었습니다. 상품군 0.5%, 미국 신차 0.8% 증가, 특히 세터 거주비하고 대중교통비, 의료비가 전월 대비해서 많이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미국 인플레이션율 하락을 막았다 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 에너지 가격은 상승했지만 인건비 위주로 상승을 많이 했다는 거죠. 시장은 석유 식품 가격만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율 하락 올 줄 알았지만 식품 에너지 제외한 코 인플레이션율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한 겁니다. 연준은 종합 인플레이션율도 보지만 여기 코 인플레이션율을 좀 더 핵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코 인플레이션율이 빠르게 상승한다는 것은 연준의 긴축이 더욱 타이트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9월 13일 코 인플레이션율 6.3%로
수준으로 2월, 3월 수준까지 상승했고 전월 대비해서 0.4% 큰 수준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코 인플레이션율이 5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반등 온 것은 시장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비트코인도 마이너스 10% 가깝게 폭락은 했지만 미국 나스닥 큐큐큐 보시면 마이너스 5.4%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애플 아이폰 14 사전 예약 많고 중국에서 잘 팔린다, 테슬라 역대급 판매량 찍었다는 이런 시장 호재로 최근 5일간 연속으로 초록불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플레이션율 높게 나옴으로써 한방에 최근 올렸던 지수를 모두 다 내렸고요. 나스닥 주요 하락 추세에서 여기 검은색 라인 부딪히고 다시 내려온 건데 이렇게까지 크게 하락을 한다는 것은 6월하고 7월 수준까지 하락이 온다는 거의 확실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다시 여기 수준까지 내려오면 코인은 6월 18일 17,500달러 저점을 못 지키고 14,000달러 다음 구간까지 하락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나스닥 인플레이션율 충격으로 이번에 이렇게 폭락이 나왔던 것은 6월 10일 5월 인플레이션율 발표되었을 때와 같은 모습이고요. 차트에서만 봐도 여기 한 번에 음봉이 순간이동하는 차트가 6월에 나오고 계속적으로 순간이동하는 대폭락이 났습니다. 6월에는 마이너스 4% 하루에 큰 하락이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5.4%로 하루 만에 나스닥 하락폭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율 하락률 생각보다 낮았고 이렇게 되면 연준은 좀 더 장기로 긴축을 오래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패드워치 보면 9월 21일 연준이 75bp가 아니라 100bp 더 올려야 할 수 있다고 100bp 인상 가능성이 18%까지 상승을 했고요. 일본 노무라 정권하고 미국 트레이더들은 100bp 인상 가능성이 34%까지 된다고 분석 뉴스 내고 있습니다. 100bp는 다음 주 당장 FOMC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75bp만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하지만 9월에 75bp 하면 3번 연속 75bp 금리 인상하는 거고 11월 2일에는 연준 금리 인상에서 50bp가 아니라 9월 3번에 이어서 4번 연속 75bp 자이언트 스텝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패드워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4% 금리 되고 12월 되어서는 50bp 올리면서 올 연말에는 최종적으로 미국 기준금리가 4.5%까지 인상이 되는 거죠. 12월 4.5% 금리 인상 가능성이 33.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연말에 4.5% 금리 되면 내년 글로벌 경기 침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고요. 미국은 기축 통화라서 주가나 경제는 문제 없겠지만 한국, 유럽, 신흥국, 개발도상국들은 경제 타격이 매우 클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시면 이번 인플레이션율 높게 나옴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 1394원까지 폭등을 했고요. 밤새 원달러 환율 20원 추가 상승으로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 단계로 높은 환율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도 미국 따라서 금리는 올리지만 경제 체력이 미국보다는 작기 때문에 75bp씩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못하죠. 지난번에도 25bp만 금리 인상을 했었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한국은 그나마 글로벌 경제에서 경제 체력이 강한 나라에 포함이 됩니다. 한국보다 경제 체력 약한 국가들 도산 리스크가 매우 크다 볼 수가 있고요. 이번 미국 CPI 발표되고 다음 주 미국 금리 인상까지는 연준위원들 발언 제한되는 블랙아웃 기간이고요. 연준위원들 빠르게 미국 CPI 나온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안도감 찾고 저점을 맞춰 나갈 수가 있는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블랙아웃 기간이고 이번 한 번에 마이너스 5%로 폭락이 크면 작은 악재만 나와도 시장 충격이 매우 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아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더 놀라는 거죠. 그리고 9월 21일 파월 의장 연설에서도 더욱 강한 기축 발언이 예상이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9월 21일 미국 금리 인상하고 파월 의장 어떤 이야기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 전 공지 드린 것처럼 현금 100% 보유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전 투자를 하셔야 되고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도 추가 하락 가능성 매우 높고요. 특히나 하루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린 애플바 주가 하락 조심하셔라 이야기 드렸는데 미국 주식이 상승할 때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락 올 때는 추가 하락 요인으로 시장이 더욱 겁을 먹을 수가 있고요. 나스닥 폭락과 함께 미국 주식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5.5%, 애플 마이너스 5.8%, 구글 마이너스 5.8%, 아마존 마이너스 7%, 테슬라 마이너스 4% 등 전체 미국 주식들 대폭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마이너스 3.9% 10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석유 가격 보면 바이든 대통령 비축유 보유량 더욱 증가시켜야 된다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석유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다음 달 인플레이션율 압력 역시 절대로 작지가 않은 수준이다 볼 수 있습니다. 기관 매매 현황 얘기 드렸는데 기관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도를 하고 있었고요. 기관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최근 나스닥 반등 오는데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매도하고 숏포지션으로 10만 밀리언이나 매수하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이 2.5% 기준금리로 올 3월부터 기준금리 꾸준히 올렸는데도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 높은 것은 무엇보다 연준의 대차대표 축소
양적 긴축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금리 올려도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4월 13일 연준의 대차대표표 규모는 8.9빌리언인데 최근 9월 7일 최신 자료만 봐도 8.8밀리언으로 올해 6월부터 양적 긴축 계속했지만 최근까지 연준의 대차대표표는 얼마 축소되지 않아서 이번 인플레이션 역시 높게 나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